안녕하세요. 흐름과 스토리의 세계사 이다지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완강입니다. 축하드려요. 36강이고요. 오늘 이제 두 차례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전후세계 발전과 현대세계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항상 완강에서 하는 게 있죠. 완강에서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시를 읽어드리는데 선생님이 18명 수련특강 2월 달에 당첨된 친구들한테 써줬던 편지에 많이 들어갔던 문구예요. 박노해 시인의 너의 하늘을 보아라고 하는 시입니다. 힘들 때 읽으면 정말 좋은 시예요. 너의 하늘을 보아. 내가 자꾸 쓰러지는 것은 내가 꼭 이룰 것이 있기 때문이고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것은 내가 가야만 할 길이 있기 때문이야. 그렇게 힘든 길이지만 내가 울면서도 그 길을 재촉하는 것은 내 인생에 반드시 꼭 피어날 것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시가 끝나요. 이게 자기가 살다 보면은 내가 원치 않는데도 너무 힘든 일들이 막 터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하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도 슬럼프가 생겨서 수험 생활인데도 힘든 일이 생겨서 왜 나는 공부에 집중할 수도 없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럴 때 난 진짜 운이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잠시 좀 더 힘든 시간을 걷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잘 아는 분이 선생님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이요. 가장 밑바닥, 가장 자기 인생에서 힘든 경험을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올라갈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 중에서는 수험 기간인 지금이 가장 밑바닥처럼 느껴지고 가장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눈부신 내년에 푸르른 봄과 정말 아름다운 가을 그 낭만을 즐기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고생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수능 끝나고 진짜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지막 강의에서는 전후세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원 해설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의 대립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본주의랑 사회주의, 뭐뭐주의라고 하는 이 두 세력 간의 대립으로 인해서요.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사상 간의 대립이 일어나게 되는 냉전체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수능 기출분석표 통해서 어떤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보면요. 2011년 수능 가장 어려웠던 수능이었잖아요. WTO. 지금 듣기만 해도 여러분 세계에 관련된 기구들 잘 모르잖아요. WTO 세계무역기구와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됐었고요. 2012년 수능에선 제3세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3세계는 냉전체제와 연관해서 다극화의 양상으로 파악해 볼 수 있고요. 냉전이라고 하는 주제 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13년 수능에서는 동유럽의 민주화, 2015 수능에서 냉전체제가 나왔는데 이름이 달라 보일 뿐이지 모두 다 냉전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에 엮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관련해서 랭크 매겨보면요. A랭크는 당연히 냉전의 형성, 완화, 해체에 해당이 되고요. C랭크가 국제기구를 파악하는 어떤 기구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정도를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 파트 나누어서 살펴보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 여러분 A랭크에 해당되는 내용은요. 선생님이 정해주는 이 네 시기를 명확하게 파악하시면 절대 틀리실 일이 없습니다. 요거는 안 지우고 선생님이 그 뒤에 문제풀이까지 연달아서 한번 볼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이제 평화다. 이제 안 싸울 거야 생각을 했는데 더 혹독한 냉전체제가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나라도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서 6.25 전쟁을 겪게 된 사상 간의 대립입니다. 냉전체제가 형성된 시점을 1947년으로 봐요. 자, 요 사건 중요하죠. 1947년 두 글자씩 할 거예요. 트루먼이, 미국 트루먼이 발표를 하죠. 독트린을 트독 이걸로 냉전이 시작돼요. 요건 냉전의 시작. 이거로 인해서 정말 자본주의랑 사회주의가 서로 으르렁대는 그 시기가 시작이 되고요. 이 냉전이 완화된 시기가 1969년 닉슨의 독트린이요. 닉독. 자, 닉슨은 독트린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내용은 실은 베트남에서의 철수를 의미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냉전 체제로 인해서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관여를 했지만 베트남 전쟁에서 계속해서 밀리게 되면서 미국 내 반전 여론, 전쟁하지 말자 하는 여론이 올라오게 되면서 이걸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더 이상 이 사회주의, 이 국가의 이 형성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발을 빼게 되면서 냉전의 해체는 아니고요. 완화돼요. 좋아지는 거. 냉전의 완화.
자, 완전한 해체는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소련입니다. 소련의 1985년에 고르바초프가 개혁을 해요. 개혁 개방.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그러면서 소련 자체에 묶여있던 위성 국가들 있죠. 그런 나라들도 민주화 열풍이 불게 되면서 이때가 완전하게 냉전이 해체되는 시점으로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91년에 이 영향으로 소련이 해체가 되고 붕괴가 되죠. 소붕, 소련 붕괴. 자,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1947년에서 69년까지의 1. 냉전이 심화되고 다극화되는 모습. 냉전 완화부터 해체 상황의 모습. 1985년부터 91년까지의 모습들이 시험에서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서 보면 이 부분은 정말 끝이에요. 알겠죠? 그럼 우리 자료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92페이지 펴보면요. A랭크의 냉전체제 형성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철의 장막이 드리워져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파란색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자본주의 체제, 경제적 불평등이 당연한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자본주의 체제가 이쪽에 딱 자리를 하고 있고 동유럽 쪽은 다 사회주의 체제 공산화가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 간의 세력을 확장하고 견제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이 됩니다. 1947년 트독부터 볼게요. 자, 트루먼 독트린이요. 1947년 합동연설을 하는데 무슨 내용을 발표를 하냐면요. 자, 여기 조금만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2차 세계대전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전쟁 과정에서 뭐 이득을 보는 나라도 있겠지만 전쟁의 무대가 됐던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초토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여기 서유럽이고 이쪽이 동유럽인데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동유럽이 더 못 살았잖아요. 이 동유럽 지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디에 사상에 심취할 수밖에 없냐면 경제적 평등을 얘기하는 사회주의 사상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소련이 지원을 해주면서 이 지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된 거죠. 위성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시기에 가장 크게 급부상한 미국이 생각을 하기에 이거를 막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미국이 경제 원조를 유럽을 해줘가지고 이런 공산화를 막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했던 게 트루먼 독트린입니다. 자, 트루먼 독트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거죠. 그리스가 소수 무장 세력의 지배 아래 들어가면 그 이웃인 터키에 대한 영향은 즉각적이며 매우 심각할 것이다. 즉, 그리스가 공산화가 될 위험이 있다. 터키까지 같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산주의를 방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련에 대한 의존도를 끊어야 되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리스와 터키에 4억 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회가 승인하게 요청한다라고 해서 유럽에 대한 경제 원조 마셜 계획에 대한 그 구상을 밝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트루먼 독트린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끼리,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끼리 뭉치게 되면서 갈등이 심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언제 완화되느냐? 닉슨 독트린에 의해서 완화가 됩니다. 몇 년에? 1969년에. 이게 핵심이죠. 자, 닉슨 독트린 이런 거예요.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했잖아요. 북부 베트남, 남부 베트남 나뉘어졌는데 북부 베트남이 사회주의가 되니까 남부까지 다 사회주의화가 될 걸 우려한 나머지 남부 베트남에 미국이 관여를 하면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대립이었죠.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여기에서 그런데 미국이 생각보다 다르게 너무 베트남에 밀리게 되면서 심지어는 베트남이 지게 되는 상황이 되고 이 미국에서도 전쟁하지 말자는 여론이 들끓게 되면서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누구랑 싸우거나 뭘 해도 그렇지만 실은 자존심은 포기하기 싫잖아요. 우리가 베트남에게 져서 나왔다, 철수했다 이런 얘기는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닉슨 독트린 보면 말을 굉장히 꼰 게 보여요. 내용 보면은 미국과 동맹을 맺은 국가이거나 혹은 미국의 안보와 지역 전체의 안보와 직결되는 국가의 자유를 어떤 핵무장 국가가 위협하는 경우에 미국이 그 방어에 나선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미국이 뭐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전쟁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뒤쪽을 읽어보면 그 밖에 다른 형태의 침략이 있을 경우 미국은 침략을 받은 국가의 요구가 있을 때 그에 적절한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제공한다. 실은 베트남은 자기네가 관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 나라에서 도움 요청을 하지 않으면 미국이 가지는 않겠다. 일부러 이렇게 세계 방위군 역할을 하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트남전에서도 베트남 문제니까 너희가 해결해 하고 하면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이 닉슨 독트린 이후에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닉독이에요. 자, 뭐 남았어요? 고르바초프가 남았죠. 고르바초프,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가 연설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요게 가장 중요한 단어죠.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소련의 개혁 개방 정책. 근데 고르바초프도 처음에는 중국처럼 이 경제만 열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양모운동 보면 알듯이 이것만 받아들이고 그 뒤에 있는 건 안 받아들인다 이런 거는 없어요. 뭐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 그 나라에 관련된 문화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본주의의 시스템이나 일부를 받아들인다고 하면 사회나 문화에 다른 미국이나 자본주의 국가들의 문화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소련이 급격하게 붕괴되는 그 배경을 제시를 했던 거죠. 고르바초프의 연설 볼게요. 페레스트로이카. 그것은 민주적인 방법으로 인민에 의해 인민을 위해 실현되는 하나의 혁명 과정이다. 당은 정책 과정을 독점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때 갔다 그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그 사고가 있었을 때인데 정부가 서로 간에 개방이 안 되고 서로 간에 처벌받고 자기 책임이 될 걸 두려운 나머지 그걸 숨겼잖아요. 그 이후에는 정부의 모든 정책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혁을 진행해 나간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평화를 가져온 냉전을 해체시킨 중요한 내용이지만 러시아 내에서의 인지도나 지지도는 굉장히 떨어지죠. 고르바초프가 거의 이제 지지를 못 받는 정치인 중에 한 명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소련일 때는 연방공화국도 많고 훨씬 더 강하다가 지금 위축되었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이게 1985년의 내용이죠. 뭐 새로운 사회주의는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다라고 해서 사회주의의 변화를 꾀했던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고르바초프의 개혁 추진. 자, 마지막 파트가 뭐예요? 독일 통일, 그러니까 소련 붕괴 이전에 1990년에 독일이 통일이 되는데 독일은 원래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동독과 서독으로. 서독은 자본주의 국가가 동독은 러시아 쪽에서 소련에서 담당을 하게 되면서 동독은 사회주의화되어서 서로 나뉘어져 있었죠. 그러다가 이 고르바초프의 개혁 이후로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되고 90년에 1년 뒤에 독일이 통일이 되는 거예요. 자, 내용 보면요. 서독과 동독 간의 독일 통일에 관한 조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동독이 서독에게 흡수 통일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회주의에서 조금 뒤처졌던 동독이 자본주의 국가 체제로 편입되는 내용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관련해서 평가원의 모든 선지들 파악해 볼게요. 자, 여기에 입각해서 볼게요. 요 네 분야에 네 파트 시기에 입각해서 첫 번째, 닉슨은 베트남에 파병된 미군의 철수를 결정하였다. 닉슨 독트린에 대한 내용이고요. 맞는 선지입니다. 닉독. 닉슨은 대공황 극복을 위해 뉴딜 정책을 실시했어요. 뉴딜 정책을 실시한 것은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아니죠. 닉슨은 서유럽 경제 재건을 위한 마셜 계획, 서유럽의 경제 재건, 경제 원조해주겠다는 닉슨이 아니라 트루먼이었죠. 닉슨은 소련의 핵 미사일 기지 철수를 요구하며 쿠바를 봉쇄하였다. 자, 쿠바 미사일 기지 사건은요, 언제냐면 트루먼 독트린부터 닉슨 독트린까지 냉전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쿠바에 소련에서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그 미사일 기지 건설이 미국에 큰 위협이 되면서 우리 엑스맨 더 퍼스트였나? 거기서도 배경이 됐던 영화 소재로 쓰였던 사건이었죠. 쿠바 미사일 기지로 소련과 미국이 대립했을 때 미국 대통령 누구예요? 케네디. 소련 대통령 후르쇼프였죠. 닉슨이 아니라 케네디였습니다. 닉슨은 영국 수상과 국제평화 구상을 담은 대서양 헌장을 발표했다. 대서양 헌장은 1941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있었을 때 일이었죠. 요거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수능 개념에서 미국 대통령 특강한 거 그 뒷부분 특강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바로 풀려요. 다음 부분 볼게요. 냉전은 마셜 계획의 추진에 영향을 주었죠. 수능 문제네요, 여러분. 트루먼 독트린에서 발표한 게 마셜 계획이잖아요. 냉전의 영향으로 마셜 계획이 당연히 형성이 되었습니다. 냉전은 국제연맹이 무력해지는 원인이 되었다. 국제연맹은 1차 세계대전 이후의 평화 기구였는데 국제연합 생기면서 완전 무력화됐고 국제연맹 자체가 힘이 없는 기구였죠. 냉전의 영향이 아닙니다. 냉전은 북대서양조약기구 결성의 배경이 되었다. 배경이 되었죠, 여러분.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방어체제였습니다. 이거에 대항해서 이제 이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형성이 되었고요. 냉전이 이거의 배경이 되었죠. 관련된 내용 맞고요. 다음 선지 볼게요. 냉전은 독소 불가침 조약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되어 있는데요. 독소 불가침 조약은 언제예요, 여러분? 우리 2차 세계대전에서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의 배경에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더 앞서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 아니죠. 고르바초프가 추진한 정책의 결과, 개혁개방 정책의 결과 제3세계가 등장하였다. 이건 아니죠, 여러분. 자, 제3세계는 언제 등장해요? 트독과 닉독 사이에 냉전이 심화되고 다극화되는 상황 속에서 자본주의에도 사회주의에도 가담하지 않겠다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선지 살펴볼게요. 고르바초프가 추진한 정책의 결과 냉전 체제가 해체되었다. 맞는 내용이죠. 우리 그대로 봤던 내용입니다. 정답이고요. 고르바초프가 추진한 정책의 결과 베를린 장벽이 어떻게 고치면 돼요? 붕괴되었다. 고르바초프가 추진한 정책의 결과 유럽 경제공동체, 이거는 경제공동체 여러분 EU 창설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니까 관계가 없고요. 마지막 고르바초프가 추진한 정책의 결과 전략무기 제한협정이 체결되었다. 전략무기 제한협정은요, 미국과 소련 사이에 냉전이 완화되는 시점, 요 사이예요, 요 사이. 요 사이이기 때문에 아니죠. 자,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창설되어, 요것도 여러분 세계무역기구랑 약자는 똑같아요. WTO였죠. 사회주의 국가들의 집단방어 체제인데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다? 아니죠. 베를린 장벽 붕괴는 고르바초프의 영향을 받습니다. 후르쇼프가 평화공존을 제창하여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다. 직접적인 배경으로 볼 수 없죠. 평화공존을 제창했던 시기는요, 냉전이 한참 뜨거웠던 시기, 1962년 쿠바 미사일 사태, 그때 한 발짝 물러나면서 얘기했던 거니까 냉전의 완화에 기여한 부분은 있을지라도 베를린 장벽의 직접적인 붕괴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 중요한 선지죠. 기억해두세요. 고르바초프가 개혁과 개방 정책을 추진해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다. 그쵸? 개혁 개방 정책으로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데 일조했습니다. 트루먼 독트린의 발표로 47년 냉전 체제가 등장하여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다. 건설됐죠, 여러분.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체결되어 유럽 연합이 출범하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다.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EU는 관계가 있지만 그 뒷부분과 붙질 않아요. 동유럽의 공산화와 냉전체제 성립, 이거는 여러분 순서를 볼게요. 자, 동유럽이 공산화되고 냉전체제가 성립한 거 2차 세계대전 직후죠.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민족주의의 분출, 사회주의권 붕괴되고 민족주의 분출하는 거 고르바초프의 영향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 냉전체제 성립은 트루먼 독트린 요때 내용이고, 사회주의권의 붕괴, 민족주의의 분출은 어느 상황이에요? 고르바초프 이후. 비동맹 중립주의 냉전체제의 변화, 다극화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1차 세계대전의 종결, 신생 독립국의 증가가 등장이 1947년 훨씬 이전이겠네요. 1차 세계대전이니까. 동유럽 각국의 유럽연합 가입과 유럽 통합의 진전, 어떤 상황이에요? 마스트리히트 조약 나오고 했던 시기, 요 현대 사회, 요 내용, 냉전체제의 형성과 붕괴, 요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세계화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순서 살펴볼 수 있고요. 또 내용 순서들 한번 볼게요. 쿠바 미사일 위기가 발생하였다. 어떤 상황이에요? 냉전이 심화되고 했던 그 시기, 요 시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트독과 닉독 사이. 중국의 국민당 정부가 타이완을 옮겨간 것은 1949년에 2차 국공내전 끝나서 여기 사이에 들어가겠네요. 인도와 중국의 총리가 평화우원책 발표한 거 제3세계 등장 54년에 있었던 콜롬보 회의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여기에 들어가고요. 공산권 국가들이 코메콘 경제상호 원조회의 만든 거, 공산권 국가 내에서도 마셜 계획에 대항하는 거 만들었던 시기 트독 바로 이후입니다. 다 여기 들어가네요, 지금. 소련이 베를린을 봉쇄하자 서방 측의 비행기로 물자를 공수한 것도 트루먼 독트린과 닉슨 독트린 사이의 일입니다. 자, 관련해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C랭크 국제기구와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국제기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 전쟁이 끝난 다음에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기구로 국제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국제연합과 별도로 세계 질서는 한쪽으로는 세계화, 세계가 하나로 묶이게 되는 세계화, 다른 한쪽으로는 그 각 지역끼리, 유럽은 유럽끼리, 뭐 아메리카는 아메리카 대륙끼리 뭉치게 되는 그런 모습들, 지역화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게 바로 유럽연합이죠. 자, 유럽연합은 이렇게 기억해두면 좋아요. 마스트리히트 조약, 요거 따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죠. 마이유. 아이유처럼 안에 이만 이거, 이걸로 쓸게요. 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EU 유럽연합이 창설되는데 근거가 되는 내용들이 마련이 됐고, 유럽연합이 형성된 이후에 단일 통화인 유로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유럽 여행 가면은 유로화를 쓰게 되잖아요. 요 순서가 시험에 나와요. 마스트리히트 조약, EU, 유로화, 마EU 생각하면 되고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어떤 내용 나왔는지 볼게요. 단일 통화를 보유하는 경제 및 통화 연합의 수립을 통해서 이 유럽의 연합체를 만들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국제기구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면요. 국제연합이 이제 국제평화기구로 있고 안전보장이사회를 갖고 있는 단체죠. 세계무역기구는 세계 간의 무역을 함에 있어서 관세 장벽을 낮추고 하나로 통합하는 세계화의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마찬가지로요. 관련해서 통화가 부족할 때 거기에 이제 공급을 해주는 대공황 이후에 반성해서 나오게 되는 그런 기구고요. 유럽 경제공동체 지역화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고 이후에 그 전의 모습입니다. 북미 자유무역협정 관련해서는 북아메리카 중심으로 해서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지는 지역화의 모습을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 실전 문제 풀어보면서 적용해 볼게요. 밑줄친 이 기구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기구는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63일간 계속된 회의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인 끝에 종전 직전인 6월 25일 50개국 대표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기구의 설립에 대한 헌장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이 기구는요, 산하의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를 가지고 있대요. 어느 기구인가요? 국제연합이죠. 유럽연합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유엔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유엔 지금도 강력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기구 중에 하나죠.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설치를 결의했다고 합니다. 헌장에는요, 2번이나 일어난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한다라는 취지의 전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2번이나 일어난 전쟁,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평화 기구를 만들어서 평화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관련해서요, 국제연합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1번, 미국이 불참하게 된 배경. 미국이 불참했던 것은 국제연맹입니다. 윌슨에 반대하는 정치적 세력들 때문에 미국이 국제연맹에는 참석을 못했고요. 대서양헌장의 기본 정신, 1941년 대서양헌장을 통해서 국제연합이 창설되는 근거가 마련이 됐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영국과 미국이 모였던 거. 3번, 트루먼 독트린이 끼친 영향을 조사한다. 1947년 트루먼 독트린은요, 냉전의 시작을 가져왔죠. 요거랑 관련된 내용 관계없고요. 유럽연합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요, 국제연합이랑 관련이 없죠. 유럽연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5번, 군사적 제재 수단을 갖추지 못한 것은 국제연맹이었죠. 관련해서 랭크는 국제기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C랭크 마지막에 봤던 주제에 해당이 되고요. 관련돼서 자료를 이제 심화해서 분석하는 안전보장 이사회나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는 심화 분석 문항이었고, 비교적 선지가 까다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을 명확하게 구분해 볼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국제연맹이랑 국제연합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국제연맹 같은 경우에는요, 국제연맹과 국제연합 모두 전쟁 이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기구였습니다. 국제연맹 같은 경우에는 1차 세계대전 후에요. 1차 대전이라고만 쓸게요. 1차 대전 후 마련이 되었던 거고, 이게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2차 대전 후에는 국제연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는 유엔이죠. 국제연맹 같은 경우에는요, 왜 제대로 된 힘을 못 가졌냐면, 이거 핵심이에요. 뭔가 국제연맹의 말을 안 들으면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었어요.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군대. 국제연맹은 자체적인 군대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국제연합에서는 이거에 대한 반성에서 나왔으니까 군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왔던 유엔군이죠. 국제연합군이 있고요. 강제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거예요. 국제연맹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러 문제로 인해서 강대국들이 참여를 안 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 참여를 안 했고요. 초창기에 독일 같은 경우에도 패전국이었으니까 여기 안 껴줬죠. 연합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안전보장이사회 있잖아요. 유엔 안보리 같은 경우에는 5개 국가가 속해 있는데
이 이사국들 같은 경우에는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안건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한 그 세력이라도 거부를 하면 이게 통과가 안 돼서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연맹이랑 연합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실전 문제 다음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2번입니다. 다음 연설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사건의 배경을 묻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의 흐름을 보는데요. 이 파트의 문제는 선생님이 말한 내시기로 다 풀려요. 지금 출처가 뭐예요? 마셜의 연설이래요. 뭐랑 관련이 있겠어요? 마셜이니까 트루먼 독트린 결과 마셜 계획 만들어지죠? 트루먼 독트린 이후의 상황일 겁니다.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미국은 유럽에 대한 경제 원조를 통해 세계 경제를 평시처럼 건강하게 되돌려 놓는 일에 앞장서고자 한다. 트루먼 독트린의 내용과 일치하는 마셜 계획의 구상입니다. 그리스나 터키 같은 남부 유럽까지 그리스 같은 나라들이 공산화되는 걸 방지를 하고자 미국에서 유럽의 경제 원조를 해준다는 내용이에요. 마셜 계획의 내용이고요. 관련된 배경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대공황이 발생하였다. 지금 이거 1947년 요 언저리의 일인데 1929년이잖아요. 2차 세계대전의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아니죠.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다. 요 배경이 아니죠. 베를린 장벽은 마셜 계획 뭐 이런 냉전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세워졌지 이거의 배경이 될 순 없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건 완전 화해네요, 여러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만났으니까. 요거는 72년에 냉전이 완화되는 시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소련이 페레스토이카를 추진하였다라는 거 언제예요, 여러분? 85년에 고르바초프. 5번 동유럽의 공산주의 정부가 수립되었다. 맞죠, 여러분? 공산주의 정부가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한 거였으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관련돼서 냉전체제 관련됐으니까 A랭크고요.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였습니다. 요 흐름만 파악하시면 돼요. 트독, 닉독, 고초, 소붕. 아시겠죠? 3번 들어가 볼게요. 3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적절한 것에 자, 일단 여러분 교사의 질문 있으면 질문부터 보세요. 이 지도의 여러 나라들은 회의를 통해 요 핵심이죠. 미국과 소련의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세력임을 표방했다고 합니다.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래요. 이 나라들 어떤 나라들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이런 강대국들의 줄서기 놀이에 신물이 난 나라들이에요. 주로 어떤 나라? 강대국들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지금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아시아, 아라비아 반도, 인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국가들이 많이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나라들이 우리는 양극,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도 아닌 제3의 세력이다라고 해서 제3세계라고 하고요. 제3세계를 다른 말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나라들이 많다 그래서 AA 동맹이라고도 합니다. 제3세계는 언제 등장했다고요? 냉전이 심화되고 다극화되는 그 와중에서 제3세계가 형성이 됐죠. 자, 그러면 이 회의 제3세계에서 제시한 내용이 뭐겠어요? 자본주의도 사회주의에도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겠죠. 1번 전략무기 제한협정을 체결했다. 전략무기 제한협정 또 나오네요, 여러분. 어느 시기라고요? 닉슨 독트린 이후에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완화되는 시점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관련 없고요. 상임이사국에 거부권을 부여한 것은 국제연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니죠. 3번 참가국 간의 관세 장벽을 철폐하였다. 자, 참가국 간의 관세 장벽 철폐하고 뭐 세계화, 이 지역 간의 통합을 추진하는 그 내용은 이 냉전 체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동떨어져 있는 내용이고요. 반식민주의, 더 이상 식민지를 인정하지 않겠다. 인종주의, 인종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시아와 아프리카 제3세계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동유럽 국가에 대한 불간섭을 선언하였다. 뭐 소련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여러분. 그 유럽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정답은 4번이고요. 냉전체제와 관련된 A랭크의 내용이고 지금 관련해서 이런 자료를 심화해서 해석을 해서 제3세계라는 걸 유추해내야 되는 우리가 해석이 필요한 문항이었습니다. 키워드가 바로 안 보이면 여러분 쭉 읽어나가면서 해석을 다시 하시면 돼요. 자, 4번 들어가 볼게요. 4번. 다음 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굉장히 높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죠. 벨라루스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의 순위다라고 했으니까 동유럽 지역의 대통령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나 볼게요. 우리
뭐 이런 대통령들이 다음 사실을 선언한대요. 국제법상 하나의 주체이자 지정학적 실체인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사라졌대요. 소련이 사라졌대요. 소련이 붕괴된 1991년 소붕의 상황입니다. 왜 일어났어요?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으로 인해서 소붕이 일어났죠. 관련된 내용 만나 한번 볼게요. 1번 베를린 봉쇄가 단행되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절 베를린 봉쇄가 단행됐던 거 트독과 닉독 사이입니다. 아니죠? 2번 마스트리트 조약이 체결되었다. EU 관련된 내용이죠, 여러분. 유럽연합이 창설되는 배경이 되는 내용이고요. 3번 바르샤바 조약기구 WTO 공산주의 내에 집단방어 체제는요. 트독과 닉독 사이에 해당이 됩니다. 아니죠? 흐르쇼프가 평화공존 정책 제시했던 거는요. 쿠바 미사일 위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 트독과 닉독 사이. 4번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가 추진되었다. 고르바초프의 이 개혁으로 인해서 소련이 붕괴했습니다. 정답 몇 번? 5번. 자, 소련 붕괴를 통해서 고르바초프 가면 돼요. 요 네 시기만 구분하면 돼요, 여러분. 관련돼서 냉전의 해체와 관련된 A랭크에 해당이 됐고요. 우리 지금 요게 나오게 된 배경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역사적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는 문학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들어가 볼게요. 5번입니다. 요 파트 여러분들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인데 쉽게 여러분 한번 가볼게요. 다음 자료의 활동이 전개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요것만 봐도 알죠, 여러분. 중국의 막 청소년들이 총과 칼을 들고 모자 요 별 그려진 빨간 모자 쓰고 마오쩌둥 어록 들고 다니는 거 문화대혁명 당시의 상황입니다. 땡땡땡의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시 지도자들의 격려를 받은 수백만의 젊은이들은요. 땡땡땡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도시 마을에서 봉건적 혹은 반동적, 그러니까 옛날 것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요. 오래된 건물절, 예술품을 부수고 그대의 스승, 학교 행정관, 당 지도자, 부모를 공격하면서 문화대혁명 추진하였다. 문화대혁명이라고 키워드를 아예 주고 있네요. 자료를 단순하게 주고 있어요.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 홍위병이 활동하던 문화대혁명의 상황에서 있었던 사실 골라볼게요. 대학진 운동이 시작되었다. 대학진 운동의 실패 이후에 등장합니다. 아니죠.天安문 사건은 덩샤오핑 집권 때 발생한 사건이죠. 홍콩과 마카오가 반행되었다. 홍콩 같은 경우에 97년에 마카오는 그 이후에 반환이 되었습니다. 실용주의 세력이 권력에서 물러났죠. 실용주의 세력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오쩌둥이 아니죠,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이상한가 봐요. 덩샤오핑이나 류샤오치 같이 좀 사회주의 내에도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권력을 잃었습니다. 마오쩌둥의 반대파라는 이유로. 정답 4번이죠. 5번 제2차 국공내전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자, 2차 국공내전 상황은요. 문화대혁명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는 중화인민공화국 형성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이죠. 중국 근현대사는 모두 다 A링크입니다. 시기에 대해서 묻고 있지만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해봐야 되는 자료 심화 분석 문제였습니다. 중국 현대사 파트는 따로 한번 정리해봐야 돼요, 여러분. 6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지도와 관련 있는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지도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조금 까다로운 게 우리가 딱 지도를 보니까 여러분 영국 보이고 서유럽 보이고 네, 여기 동유럽 보이잖아요. 일단 유럽은 다 하나로 묶였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 사회에서 기본 정책 결정하고 회원 각국의 국익을 대변한 정부 기구도 있고 예산안 및 법안 의결도 있어요. 자, 이걸 보고서 여러분들 머릿속엔 두 가지가 떠오를 겁니다. 유럽연합이냐 국제연합이냐. 근데 여러분 국제연합이려면 이렇게 유럽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유럽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국제연합에 다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지금 딱 유럽만의 연합체인 EU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럽연합. 자, 유럽연합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거 EU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 마셜 계획 맞죠? 아니죠, 여러분. 마셜 계획을 승인한 건 요 트루먼 독트린 이후의 상황이죠. 베를린 장벽 결성한 거 마찬가지로 트독과 닉독 사이 있었던 거. 북대서양 조약기구 마찬가지로 트독과 닉독 사이 있었던 거. 4번 마스트리트 조약으로 출범하였다 맞죠, 여러분. 마스트리트 조약 EU 유로화. 5번 브레턴우즈 회의를 열어서 국제 통화를 결정하였다. IMF 이전에 그 WTO와 관련된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C랭크였죠, 여러분. 국제 기구와 관련된 내용 C랭크였고요.
요거 관련해서 자료를 굉장히 심화해서 분석해야 되는, 지도를 통해서 이끌어내야 되는 심화 분석 유형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 실전 문제는 모두 풀어보셨고요. 기본 문제 내문항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가나 정책이 발표된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가는요, 이것도 우리 내시기로 파악해 볼 거예요. 가는요, 그리스의 생존 그 자체가 현재 무장된 수천 명의 파괴적인 활동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공산주의자들의 조종을 받고 있는 이들이요, 그리스를 계속해서 파괴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화 될 위험이 그리스에 존재한다라는 내용이죠. 무슨 내용이겠어요? 이거죠. 그리스가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선, 자본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원조를 받아야 되는데 미국은 이런 원조를 제공해야 된다. 뭐랑 관련된 내용이에요? 트루먼 독트린, 마셜 계획 관련된 내용이죠. 요게 가예요. 나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곳 괌에서 미국의 새로운 대아시아 정책을 밝힌다.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할 것이다. 언제 나온 내용이에요? 닉슨 독트린에서. 이제 그 나라에서 도움 요청하거나 미국의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아니면은 미국이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가나 정책 발표된 시기 사이 트독과 닉독 사이 골라보는 문제입니다. 1번 볼까요? 베트남이 공산화되었다. 베트남 전쟁 완전히 끝나고 북베트남에 의해서 남베트남까지 완전히 통일되었던 시기 1975년입니다. 관련이 없고요. 쿠바 위기가 발생하였다. 정답이죠, 여러분. 쿠바 미사일 위기. 닉슨 독트린 이전에 62년에 발생을 했고요. 냉전의 심화 모습이잖아요. 미국과 소련이 쿠바를 두고 대립을 하는, 쿠바의 미사일 기지를 두고 대립하는 가장 극적인 모습이죠. 정답 2번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다. 89년에 붕괴가 되고요. 이걸로 인해서 90년에 독일이 통일하게 되죠. 고르바초프 소련 붕괴 사이. 아닙니다. 소련이 페레스트로이카를 내세웠다. 85년 고초. 중국에서 국공내전이 다시 시작됐대요. 이게 중요하죠. 국공내전은 1차와 2차가 있는데 다시 시작된 거 2차 국공내전입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면서 더 이상 둘이 손을 잡을 이유가 없어진 다음에 이제 내전이 시작이 되죠. 당연히 A랭크고요, 여러분. 사이 시기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가와 나 사이 시기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주로 분석해보면 알겠지만 근현대사는 대부분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예요. 기본 문제 두 번째 들어가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역사탐구반이 활동 보고서를 하는데요. 탐구 주제만 고르면 돼요. 모든별 조사 제목을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콜롬보의 결과 1954년에 이루어졌고, 중국과 인도가 처음에는 국경선 분쟁을 해결하려고 회의를 했어요. 어디에서? 콜롬보에서 회의를 했는데 이 결과 어떻게 돼요? 약간 우리만의 세력을 좀 형성해야 되지 않을까. 미국과 소련에 휘둘리지 않는 제3세계를 형성하자는 논의가 형성이 돼서 여기까지 이어지죠. 반둥회의까지.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게 55년인데 54년에 콜롬보의 결과 5원칙 수립되고 여기선 평화 10원칙이 수립돼요. 5와 10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제는 뭘까요? 제3세계죠. 자, 제3세계라고도 부르고요. 아시아 아프리카 동맹, AA 동맹이라고도 하고, 미국과 소련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비동맹 국가라고도 부릅니다. 비동맹 국가. 중립국가라고도 부르죠. 다양하게 부르는 이 주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번, 대공황의 영향, 우리 2차 세계대전 배경으로 배웠죠? 2번, 제3세계 등장, 정답 2번입니다. 국제연맹의 탄생 1차 세계대전 이후의 평화유지기구였죠? 아닙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의 창설 관련 없고요. 베르사유 체제 평화모색 1차 세계대전 결과 맺어졌던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아주 쉬웠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 냉전의 심화 형성과 심화, 완화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니까 A랭크고요. 자료를 굉장히 단순하게 키워드 콜롬보의 반동에 다 주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3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미국이 소련과 전략무기 제한 협정을 처음 체결하고 또 중국과 수교한 사실은 미국이 이전과 달라졌던 걸 의미하지. 자, 핵심 볼게요. 미국이 소련이랑 전략이 되는 무기를 제한했대요. 냉전의 완화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고 중국이랑도 수교를 했대요. 자,
자, 79년에 수교가 맺어졌죠. 72년에 방문하고 미국이 달라진 걸 의미하지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 이런 미국의 변화는 누가 영향을 미쳤을까요? 자, 지금 보세요. 전략무기 제한 협정 그리고 중국과 수교한 거 다 어디에 들어가요? 닉슨 독트린 이후에 냉전이 완화되면서 나온 겁니다. 냉전 해체예요? 아니에요, 아직.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영향을 줬었겠어요? 닉슨 독트린이죠. 고르바초프가 아니라. 관련된 내용 골라볼게요. 1번 소련의 해체. 자, 소련의 해체는 91년입니다. 관련되어 있는 내용 아니고요. 지금 영향, 배경을 이제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런 냉전 완화에. 마셜 계획의 추진, 냉전이 심화됐던 내용이죠. 닉슨 독트린의 발표 정답 3번입니다. 중국의 대약진 운동, 생산력 증가 운동 관련 없고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자본주의 세력권에서의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설치 관련이 없죠. 자, 냉전과 관련된 내용 A랭크에 해당이 되고요. 배경을 묻는 흐름을 파악하는 문학 유형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기본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조약이 체결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를 묻고 있어요? 배경을 묻고 있죠. 자, 어떤 조약이냐면요. 제 1조부터 볼게요. 조약 나오면 떨지 말고 여러분. 해석만 하면 돼요. 브란덴부르크 등의 주들은 동독의 독일 연방국 편입 발효와 동시에 독일 연방국의 주가 된다. 베를린의 23개 구역들이 베를린 주를 형성한다.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이다. 전 뭐 얘기하고 있어요? 독일의 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볼 수 있죠. 동독의 독일 연방국 편입, 동독이 서독 쪽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베를린을 수도로 했던 거 독일 통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89년에 베를린 장벽 해체가 되고 90년에 독일이 통일하게 되죠. 자, 이 배경이 뭐예요? 우리 여기 사이에 들어간 일이니까 배경은 고르바초프 냉전의 해체에 해당이 되겠죠. 관련되는 내용 골라볼게요. 1번 유럽 연합이 출범했대요. 이거는 뭐예요? 마이유. 진짜 딱 이거면 풀린다니까요. 마이유 아니고요. 베를린 봉쇄가 단행된 것은 트독과 닉독 사이. 민족 자결 원칙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윌슨이 파리 강화회담에서 발표하자 민족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이거 4개면 풀린다니까 여러분. 정답 4번. 5번 미국 등 4개국이 베를린을 공동 관리하였다. 이거 언제예요? 트루먼 독트린 이전에 독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정답 4번이고요. 이거 관련해서 랭크는 당연히 A랭크에 해당이 되고요. 배경을 묻는 흐름을 파악하는 문학 유형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아까 흐름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남겨뒀던 중국의 현대사 부분, 자료에 안 나왔던 부분 정리해 볼게요.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근대사와 현대사의 분기점을 잡는 게 학자마다 차이는 있지만 지금 선생님은 어디부터 잡아볼 거냐면 신문화운동부터 잡아볼게요. 자, 새로운 문화를 보급하자는 신문화운동이 천도시우나 후스 같은 사회주의 운동가들에 의해서 제시가 됩니다. 이걸 통해서 신청년들이 성장하게 되죠. 신청년. 특히나 베이징 대학교 중심의 신청년들이 양성이 되면서 뭔가 불리하거나 불평등한 게 있으면 이걸 바로 보는 눈이 생기게 되죠. 이걸로 인해서 이 신문화운동으로 인해서 불합리한 군벌 세력을 몰아내고 제국주의를 몰아내자고 했던 운동이 오사운동이죠. 오사운동이 성공하게 되면서 국민들의 힘을 믿고 가자고 하는 1차 국공합작이 있게 됩니다. 1차 국공합작.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하게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1차 국공합작의 핵심은요. 반군벌이요. 군벌에 대항하는 움직임이었다. 자, 1차 국공합작 이게 결렬이 됐는데 국민당 중심으로 해서 군벌은 계속해서 타도운동을 벌이게 되고요. 북벌이 완료가 되고 28년에 북벌이 완료가 되고 1차 국공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1차 국공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대공황이 발생하게 되고요. 대공황으로 인해서 일본은 중국을 침략하죠.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만주사변. 자, 만주사변으로 계속해서 일본은 중국을 침공해 오는데
공산당과 국민당이 계속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둘이 다시 합치자고 하는 제의를 공산당 측에서 하게 되는데 국민당의 장제스가 이걸 안 받아들이니까 장제스의 부하가 장제스를 시안에 감금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그게 뭐였어요, 여러분? 1936년에 시안 사건. 시안 지역에 감금을 했던 사건. 이걸로 인해서 2차 국공합작이 맺어지게 됩니다. 자, 2차 국공합작의 핵심은 반군벌이 아니라 일본의 저항에서 하나로 일치 힘을 합쳐서 항일하자라고 하는 일치 항일이었습니다. 반일본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해에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고요. 일본이 그런데 패망하고 난 이후에 다시 2차 국공내전이 벌어지죠. 2차 국공내전이 벌어지게 되고 이 2차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하게 되면서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이 수립됩니다. 근데 여기가 사회주의 국가죠. 사회주의 국가니까 경제적인 성과를 똑같이 동등하게 나눠야 되는데 이 경제적인 성과를 동등하게 나누려면 생산물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생산을 증진하자고 하는 대약진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마오쩌둥이 주도한 대약진 운동이 실패하게 되면서 이 점점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하는 목소리, 실용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마오쩌둥이 자신의 반대파를 축출해내기 위해서 실시했던 게 문화대혁명입니다. 문화대혁명은 마오쩌둥이 죽기까지 지속되고요.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마오쩌둥이 죽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실용주의자들이 권력을 잡았죠. 그래서 등장한 게 덩샤오핑이었고요. 덩샤오핑이 이때 주장한 게 흑묘, 백묘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고 해서 사회주의,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을 해서 경제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치면에서도 민주화, 자유화를 요구하는天安門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이天安門 사건도 누가? 덩샤오핑 정부가 진압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현대사에 추가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우리 관련돼서 수능 특강인 36강은 모두 끝이 나게 됩니다.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아쉬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도 실은 마지막 강의 찍으면서 항상 아쉬워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자료 분석 특강도 있고 수능 완성도 있고 파이널 강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쉬워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했던 내용들 완벽하게 복습하시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수능 특강 끝나고 나서도 선생님 수강 후기 게시판 계속해서 볼 테니까 수능 특강의 열공 인증 그리고 친구 응원 이벤트 계속 진행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36강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이 피땀 흘려 만든 교재 프린트물 내용들 완벽하게 숙지하고 수능 특강 내용도 최소한 3번은 풀어보셔야 됩니다. 6월 모평 전까지 완성하시고요. 6월 모평에서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은 다른 강의에서 열심히 여러분들 준비하고 여러분들 맞을 준비하고 있을게요. 수고 많으셨어요.